자연의 섭리대로 태어난 귀중한 생명들이 저마다의 질서로 공존하는 거대한 낙원. 서로 먹고 먹히는 숙명 속에서도 무수한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는 곳. 태고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원시림. 군포의 진산 수리산이다. 해발 489m,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무수한 생명을 숨쉬게 하는 거대한 허파. 이곳은 수리산이다. 계곡마다 맑은 물이 차고 넘친다. 유난히도 물이 많은 수리산의 물줄기를 따라 켜켜이 쌓인 인고의 시간들. 그 시간들 사이로 피고 지는 수리산의 보물은 바로 봄부터 산자락을 수놓는 야생화다. 삼월이면 계곡을 따라 현호색이 피어오른다. 봄이 왔다는 신호다. 은은한 하늘빛이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처럼 단아하다. 덩달아 핀 외현호색도 반가운 얼굴이다. 한국에서 발견된 특산종 변산 바람꽃도 긴 기다림 끝에 기지개를 켰다. 활짝 벌어진 꽃잎이 아기 노루의 귀와 닮았다는 노루귀. 보슬보슬 피어난 아기의 솜털처럼 보는 이의 마음을 간지린다. 긴 추위를 견뎌내고 제 할 일을 다하는 생명들은 각자의 자태를 한껏 뽐내는 중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골고루 찾고 있는 군포의 명산. 수리산에 봄이 오자 사람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진다. 산책로를 걷다가 잠시 멈춰 겨운에 굳어진 몸을 풀어본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을 반기는 터줏대감들이 있다. 그중 하나, 박새다. 맴맴 바닥에서 도는 걸 보니 뭔가 볼 일이 있는 모양이다. 머리에 검은 줄이 있어 곤줄박이라 불리는 녀석도 박새를 따라왔다. 간혹 사람들이 챙겨주는 도시락은 별미 중의 별미. 세 번째 손님은 회색 코트를 걸친 멋쟁이 산새. 직박구리가 점잖게 식사를 즐긴다.
4월로 접어들면 웅크리던 생명들이 일제히 깨어나고 숲의 주민들은 가가호호 분주해진다. 작은 체구가 매력인 딱새. 암컷 한 마리가 혼자 둥지를 만드는 중이다. 마음을 나눈 수컷이 있지만 녀석은 할 일이 따로 있다. 둥지 주변에서 암컷을 엄호하는 든든한 보디가드다. 둥지가 완성되는 대로 두 녀석은 같이 입주할 계획이다. 며칠 전 내린 비에 골짜기마다 물이 넘친다. 바위 틈에 누군가 부지런히 이세 계획을 마친 흔적. 일급수의 맑은 물에만 산다는 도롱뇽이다. 환경오염의 지표종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녀석은 체형은 도마뱀과 닮았지만 사실은 개구리에 더 가까운 순한 양서류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은 낮에는 낙엽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밤을 기다렸다가 먹이 활동을 한다. 툭 튀어나온 눈과 둥근 주둥이에 행동이 느린 녀석은 피부가 매끈하고 성품이 온화한 1급수 지표종이다. 앞발가락은 4개, 뒷발가락은 5개로 마치 사람 손가락처럼 생겨서 헤엄칠 때 물갈퀴 역할은 해낸다. 겨울잠에서 깬 도롱뇽의 집단 짝짓기가 시작됐다. 도롱뇽 암컷이 꼬리를 흔들면 수컷 도롱뇽이 다가와 짝짓기를 한다. 여느 양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짝짓기는 1년에 딱 한 번의 기회.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힘껏 필사적이다. 체외수정으로 산란된 알은 하얀 우무질 안에서 배아가 되어 때를 기다린다. 등산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본다. 이곳에는 또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 요란하게 나무를 쪼는 녀석은 오색 딱따구리다. 둥지 주인느라 바쁜 암컷을 예의주시하는 수컷 한 마리.
무심한 듯 용기를 내서 암컷에게 다가가 본다. 하지만 암컷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수컷의 구애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 멀리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됐다. 고라니다. 수리산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고라니는 고대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우리 땅의 토착종이다. 사슴과이면서도 뿔 대신 송곳니가 발달해 있다. 이때 머리 위를 맴도는 누군가. 범상치 않은 울음소리다.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를 사냥하는 맹금류. 하늘의 최강자로 불리는 참매가 이곳 수리산에 살고 있었다. (5월의) 수리산은 온통 초록으로 물이 올라 있다. 대대적으로 입주철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딱따구리 중에 몸집이 가장 작은 쇠딱따구리도 새집을 마련했다. 자로지엔 듯 동그란 출입문, 내공 있는 목수의 솜씨다. 집짓기의 수고로움 대신 호시탐탐 이웃의 둥지를 노리는 녀석도 있다. 뺏고 뺏기고 먹고 먹히는 숲의 생명들은 저마다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아까부터 쇠딱따구리의 둥지를 노리는 녀석의 이름은 어치. 다른 둥지의 알을 훔쳐먹는 녀석은 일명 둥지털이범이다. 하늘로 치솟은 잣나무의 꼭대기, 지상 20여 미터 지점에서 일주일 넘게 찾아 헤매던 둥지를 드디어 발견했다. 모두가 내려다 보이는 이 둥지는 최상의 포식자 참매의 집이다. 참매의 눈은 8km 떨어진 곳에 먹이를 포착하는 최고 사양의 망원 렌즈다. 하늘의 제왕 참매의 둥지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성역이다.
바위 틈에 산란한 도룡뇽의 알들은 과연 무사할까? 바위 밑은 생각보다 꽤 안전한 인큐베이터다. 암컷 한 마리가 2개의 알주머니를 만든다. 알주머니에서 세상에 나갈 채비를 마치려면 대략 20여 일. 막 태어난 도롱뇽의 유생은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성체가 되면 폐호흡으로 바뀐다. 그리고는 무트로 올라와 육상 생활을 시작한다. 지상에서 20여 미터 높이에 지어진 참매의 둥지를 다시 찾았다. 포유류와 새들을 노리는 무자비한 사냥꾼이자 하늘의 최강 포식자. 그러나 육아에 온 정성을 쏟는 참매는 헌신적인 부모다. 암컷이 종일 알을 품는 중이다. 알을 품느라 둥지를 뜨지 못하는 암컷에게 수컷이 신호를 보내왔다. 교대하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다. 암컷이 주로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사냥을 해다가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암컷에게 알려주는 시기다. 일부일처, 참매의 금슬이 남다르다. 사냥을 해다 암컷의 식사를 챙긴 수컷은 모처에서 암컷이 배를 채우는 동안 대신 알을 품는다. 천연 기념물인 맹금류, 참매가 이곳 수리산에 살고 있다. 수리산 골짜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있다.
개장한 지 5년 된 초막골 생태공원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곳이다. 들꽃은 물론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공원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그들 중 하나다. 우비 같아. 우비는 아니다. 우비 아니다. 뭐야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지. 삼타. 게이트볼을 치며 한 주의 피로를 푸는 이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경기를 지켜보는 조용한 관람객이 있다. 키 작은 나무에 둥지를 튼 주인공은 직박구리. 종일 둥지를 지키는 걸 보니 역시 알을 품는 중이다. 어미 직박구리의 둥지는 4개의 알을 품고 자신의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공간이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새들의 겸허함. 자연은 그렇게 늘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해 왔다. 어느 구석 어느 생명 하나 멈춰 있지 않은 수리산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우주다. 직박구리 둥지 옆에 또 다른 둥지가 있다. 거미줄을 걷어다가 울타리를 고정시킨 센스 넘치는 이 댁의 주인은 누구일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 흔히 뱁새라 부른다.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주고 배설물은 받아서 둥지 밖으로 내다버리는데 특이한 것은 암수가 똑같이 공동 육아다. 니일 내일 따지지 않고 지내다가 육아가 끝나면 각자 떨어져 사는 커플. 뱁새 부부는 종일 쉬지 않고 새끼들을 먹이고 치운다. 솜털이 빠진 자리에 깃털이 채워진다. 새를 새로 살게 하는 하늘을 날게 해주는 깃털이다. 둥지가 비좁아질 무렵이면 새끼들의 독립이 가까워졌다는 얘기.
뱁새 커플은 마지막 정성을 다한다. 종일 장맛비가 쏟아졌다. 반가운 생명수이면서도 새끼를 키우는 어미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내는 직박구리 어미. 다행히도 새들의 깃털옷은 물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성 외투다. 바람의 사냥꾼 참매라도 예외는 없다. 이런 날은 잠시 교대하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온도 유지에 실패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밤까지 이어진 빗줄기. 생태공원 곳곳이 소란스러워진다. 일 년을 기다렸다 거사를 치르러 나온 녀석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맹꽁이는 장마철에 번식을 한다. 배를 한껏 부풀렸다 내뿜으며 있는 힘껏 목청을 높인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한밤의 세레나데. 1년에 딱 한 번 산란기에만 들을 수 있는 노래다. 맹꽁이는 올해 과연 산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초막골 생태공원에 마련된 맹꽁이 습지원에 다시 찾아갔다. 한쪽 귀퉁이에서 반가운 모습이 포착됐다. 맹꽁이 한 쌍이 산란을 시도하는 중이다. 맹꽁이는 산란 조건이 까다로워 온도 등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의 산란을 하지 않고 건너뛴다고 한다. 먹이 활동은 주로 밤에 하고 낮에는 땅 속에 숨어 지내는 녀석들. 아마도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갈 것이다.
직박구리 둥지의 알들은 어떻게 됐을까?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 모양이다. 한 녀석이 먼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사력을 다해 난생 처음 살갗에 닿는 촉감과 소리와 공기에 적응한다. 나머지 알을 깨우기 위해 직박구리 어미가 다시 둥지에 앉는다. 그 사이 또 한 녀석이 알을 깨고 나온다. 생명이라는 이다지도 힘겹고 또 경이롭다. 무수한 생명이 잉태와 소멸을 반복하는 동안 수리사는 늘 그 자리에서 너른 품을 내주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 20여 미터 공중에 떠 있는 참매의 둥지는 감히 닿을 수 없는 요새다. 포식자의 이새들은 어느새 알에서 깨어나 있었다. 제법 덩치가 커져 있다. 모성이 지극한 참매가 부지런히 먹이를 사냥해 나른 덕이다. 식성 좋은 어린 참매들은 쑥쑥 자라 최고의 사냥꾼이 될 것이다. 새끼들의 덩치가 커지면 어미는 계속 둥지를 보수한다. 울타리를 올려 세우는 작업이다. 참매는 새끼들의 대변을 어미가 물어다 버리지 않는다.
새끼들은 엉덩이를 밖으로 내민 채 둥지 밖으로 이를 보는데 둥지 안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본능이다. 며칠 뒤 솜털이 빠지고 잿빛 깃털이 돋기 시작했다. 폭풍 성장을 하는 탓에 어미는 더 많이 사냥을 해와야 한다. 네 마리의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 전까지 먹어치우는 양은 청설모나 다람쥐, 새들을 가릴 것 없이 100에서 200마리가량 된다. 드디어 어린 참매들은 진한 깃털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옷, 자유자재로 바람을 타고 나는 새를 낚아채울 수 있는 제왕의 슈트다. 작지만 위용이 느껴진다. 어린 참매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준비할 때 둥지를 벗어나는 연습이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운 적은 없지만 어린 참매는 곧 내 안의 본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비 오는 날 산란에 성공했던 맹꽁이의 알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맹꽁이의 올챙이들이 웅덩이를 가득 메우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맹꽁이의 산란 조건이 맞아떨어져 많은 수가 부화에 성공했다. 물이 많은 수리산은 맹꽁이들이 살기엔 최적의 환경이다. 녹음이 짙어진 여름 숲에는 각자의 삶에 치열한 무생명들로 가득하다. 파랑 자켓에 황금색 셔츠를 입은 신사. 물총새는 대표적인 여름새다. 어린 물총새 한 마리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물고기와 씨름 중이다.
그런데 번번이 빈손이다. 지켜보던 어미 물총새가 나설 차례. 자맥질 시범부터 보여주는 어미 물총새. 겁내지 말라고 어린 물총새를 따끔하게 나무란다. 사냥 기술을 익혀야만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는 법. 어미는 마음이 급하다. 눈 깜짝할 새에 물고기를 낚아채운 어미가 사냥감을 다루는 법을 알려준다. 단호한 몸짓으로 생존을 가르치는 어미. 어린 물총새의 독립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들. 그 생명들이 서로 먹고 먹히며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곳. 그것이 숲이다. 칡바꾸리 둥지에 일이 생겼다. 버려진 노끈으로 엮은 작고 소박한 둥지. 사람들과 공존하며 꿋꿋하게 알을 품던 그 보금자리가 온데간데 없다. 어치나 까치 아니면 들고양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길은 없다. 이소 직전의 새끼들은 아마도 변을 당한 모양이다. 할 일을 끝내지 못한 어미 집밥구리의 황망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온전한 그리고 안전한 독립이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부화한 지 40여 일이 지나면 어린 참매들도 홀로 서기에 나서야 한다. 둥지밖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낯설지만 한 발씩 용기를 내어본다. 숲의 제왕답게 어미는 어린 참매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았다. 날면서 사냥을 하는 하늘의 포식자. 대대로 바람을 제압해온 혈통임을 스스로 깨닫는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꼬리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만 참매는 날면서도 발로 나무를 짚어가며 방향을 트는 1급 비행사다. 어느 숲의 제왕이 될 어린 참매 4마리가 각자의 숲을 찾아 비행을 시작하려 한다. 한강의 남쪽을 바치고 있는 수도권의 거대한 허파, 군포의 진산, 수리산의 가을이 찾아왔다. 사계절 무수한 생명을 품어서 키우는 거대한 우주. 뜨겁고 화려했던 그 여름의 초록은 붉게 물들고 숲은 잠시 숨을 고른다. 긴 겨울은 멈춤이 아니라 또 한 해를 맞이할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다. 다시 초록은 차오르고 꽃들은 만발하고 온갖 생명들은 저마다의 삶에 치열할 것이다. 셀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나서 쇠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 모든 이야기, 그것이 수리산이다.